안녕하세요. 다시 만나게 되었네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시간에 대한 이야기인데 좀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혹시 어렵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도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말 하시면서 흥미로워하실 거예요. 오늘의 주인공은 아인슈타인이라는 과학자입니다. 이름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헝클어진 하얀 머리에 장난스러운 표정으로 혀를 내민 사진으로 유명한 분이죠. 20세기 최고의 천재로 불리는 과학자입니다. 시간에 대해 아주 재미있는 발견을 했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던 것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른다는 생각, 이게 사실은 틀렸다는 겁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시간은 시간이지 누구에게나 똑같이 흐르는 거 아닌가요? 오늘 우리 함께 그 비밀을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아인슈타인이라는 사람에 대해 잠깐 이야기해 볼까요? 알베르트 아인슈타인, 1879년 독일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는 말을 늦게 시작해서 부모님이 걱정하셨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가 좀 느린 건 아닐까 하고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자라서 세상을 바꾸는 과학자가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건 아인슈타인이 학교에서 그렇게 모범생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선생님 말씀을 잘 안 듣고 자기가 궁금한 것만 파고들었답니다. 왜 하늘은 파란가요? 빛은 어떻게 움직이나요?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26살 때 놀라운 논문을 발표합니다. 1905년 그 해를 기적의 해라고 부릅니다. 한 해에 세상을 바꿀 논문을 여러 개 발표했거든요. 그 중 하나가 바로 특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이론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야기할 내용입니다.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것,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것, 듣기만 해도 신기하지 않나요? 아인슈타인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사실 그는 상상하는 걸 좋아했습니다. 16살 때 이런 상상을 했답니다. 만약 내가 빛의 속도로 달린다면 어떻게 될까? 빛과 나란히 달리면 빛은 어떻게 보일까? 이런 엉뚱해 보이는 상상이 나중에 위대한 발견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도 젊었을 때 엉뚱한 상상 많이 했죠. 저 구름 위에 올라가면 어떨까? 새처럼 날 수 있다면, 그런 상상들. 아인슈타인도 그랬습니다. 다만 그는 그 상상을 끝까지 밀고 나갔고 수학으로 증명했습니다. 아인슈타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얘기해 볼까요? 우리는 보통 시간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1초는 누구에게나 1초고 1시간은 누구에게나 1시간이라고요. 당연한 것 같죠? 시계를 보면 똑같이 째깍째깍 하니까요. 서울에 있는 사람의 시계나 부산에 있는 사람의 시계나 모두 같은 속도로 갑니다. 12시면 모두에게 12시입니다. 시간은 공평하게 똑같이 변함없이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은 뉴턴이라는 과학자로부터 왔습니다. 아인슈타인보다 훨씬 전에 살았던 분이죠. 뉴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그 자체로 흐르며 외부의 어떤 것과도 관계없이 균일하게 흐른다. 무슨 말이냐면 시간은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뭘 하든 어디에 있든 시간은 그냥 자기 길을 가고 강물처럼 일정하게 흐른다는 거죠. 이 생각이 200년 넘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고 변하지 않는다고요.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흐를 수 있어요. 처음 이 말을 들었을 때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했죠. 하지만 아인슈타인은 수학으로 증명했고 나중에 실험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정말로 시간은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흐른다는 것이지요. 아인슈타인이 한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여인과 함께 1시간을 앉아 있으면 1분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뜨거운 난로 위에 1분 앉아 있으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그것이 상대성입니다. 정말 절묘한 비유죠. 우리 모두 경험으로 압니다.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빨리 가고 힘들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간다는 것을요. 손주들과 놀 때를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놀아주세요 하며 조르는 손주들. 함께 놀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2시간이 금방 지나갑니다. 시계를 보고 벌써 하고 놀라게 됩니다. 반대로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릴 때는 어떤가요? 30분이 3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시계를 보고 또 봐도 시간이 안 갑니다. 아직도 10분밖에 안 지났어 하며 한숨을 쉽니다. 이건 심리적인 겁니다. 실제로 시간이 다르게 간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느끼는 거죠. 시계로 재보면 똑같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 더 놀라운 겁니다. 심리적으로만 다르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실제로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겁니다. 시계로 재봐도 다릅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이제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아인슈타인의 발견은 빛에서 시작됩니다. 빛은 얼마나 빠를까요?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빠릅니다.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돌 수 있을 만큼 빠릅니다. 숫자로 말하면 초속 30만 킬로미터입니다. 이게 얼마나 빠른지 감이 안 오시죠?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0.001초도 안 걸립니다. 순식간이죠.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는 절대적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보든, 어디서 보든, 어떻게 보든 빛의 속도는 항상 일정합니다. 이게 왜 중요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기차가 시속 100km로 달리고 있습니다. 그 기차 안에서 앞으로 시속 10km로 공을 던졌습니다. 그럼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는 그 공이 얼마나 빠르게 보일까요? 110km죠. 기차 속도 100에 공 속도 10을 더하면 됩니다. 그런데 빛은 다릅니다. 빛의 속도로 가는 우주선이 있다고 칩시다. 그 우주선 안에서 앞으로 손전등을 켰습니다. 밖에서 보는 사람에게 그 빛은 얼마나 빠르게 보일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빛의 속도의 2배겠죠? 우주선 속도 더하기 손전등 빛의 속도. 하지만 아닙니다. 여전히 빛의 속도로 보입니다. 더해지지 않아요? 그게 말이 돼 하실 겁니다. 안 될 것 같죠? 하지만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험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빛의 속도는 이런 환경에서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럼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져야 합니다. 빛의 속도가 일정하려면 거리와 시간이 관찰자의 속도에 따라 상대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아인슈타인이 깨달은 게 바로 이겁니다. 시간이 변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신기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아인슈타인이 발견한 건 이겁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의 시간은 느리게 흐른다. 처음 들으면 도무지 이해가 안 되죠.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니. 그게 무슨 말이야? 천천히 설명해 드릴게요. 당신이 집에 가만히 앉아 있다고 칩시다. 시계를 봅니다. 똑딱똑딱 1초씩 합니다. 당연하죠. 그런데 우주선을 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날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요. 그 사람의 시계도 똑딱똑딱 합니다. 본인에게는 정상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집에 있는 당신이 그 사람의 시계를 볼 수 있다면 신기한 일이 보입니다. 그 사람의 시계가 느리게 가는 거예요. 당신의 시계는 1초,
2초, 3초 가는데 그 사람의 시계는 0.5초, 1초, 1.5초 이렇게 느리게 갑니다. 어머, 그럼 그 사람은 늙는 것도 느려지겠네? 맞습니다. 정확히 그렇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는 사람은 시간이 느리게 흐르니까 늙는 것도 느려집니다. 심장도 느리게 뛰고 숨도 느리게 쉬고 모든 게 느려집니다. 본인은 전혀 모릅니다. 자기한테는 모든 게 정상이니까요. 하지만 밖에서 보면 슬로우 모션처럼 보입니다. 이게 바로 시간 지연 현상입니다. 영어로는 time dilation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건 아주 빠른 속도일 때만 티가 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움직이는 속도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자동차를 타든 비행기를 타든 차이가 너무 작아서 측정조차 안 됩니다. 하지만 빛의 속도에 가까워질수록 차이가 커집니다. 빛의 속도의 90%로 가면 시간이 절반 정도로 느려집니다. 99%로 가면 훨씬 더 느려지고요. 정말 그게 증명됐어? 네, 증명됐습니다. 실제로 실험을 했습니다. 아주 정밀한 원자 시계를 비행기에 싣고 지구를 한 바퀴 돌렸습니다. 그리고 땅에 있던 똑같은 시계와 비교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비행기의 시계가 정말로 느리게 갔습니다. 아주 조금이지만 측정 가능할 만큼요. 우주 비행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제우주정거장에서 몇 달 동안 생활하고 돌아온 우주 비행사는 지구에 있던 사람들보다 아주 조금 젊습니다. 0.001초 정도요. 티는 안 나지만 과학적으로는 사실입니다. 이제 유명한 쌍둥이 패러독스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건 사고 시험입니다. 실제로 한 건 아니고 생각으로 해보는 시험이죠. 쌍둥이 형제가 있습니다. 철수와 영수라고 부를게요. 둘 다 25살입니다. 어느 날 영수가 우주 여행을 떠나기로 합니다. 최신 우주선을 타고 먼 별을 다녀오는 여행입니다. 이 우주선은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날아갑니다. 형, 다녀올게. 5년 후에 봐. 영수가 손을 흔들며 출발합니다. 영수는 우주선 안에서 5년을 보냅니다. 밥도 먹고, 잠도 자고, 책도 읽고, 운동도 하고, 평범하게 5년을 삽니다. 시계를 봐도 정상입니다. 1년, 2년, 3년, 4년, 5년. 딱 5년이 지났습니다. 자, 이제 돌아가야지. 영수가 지구로 돌아옵니다. 집에 도착해서 형을 만납니다. 그런데 깜짝 놀랍니다. 형 철수가 많이 늙어 있어요. 머리는 새하얗게 새고 얼굴에는 주름도 생겼습니다. 형, 무슨 일이야? 5년 사이에 왜 이렇게 늙었어? 철수가 말합니다. 5년이라니? 무슨 소리야? 내가 떠난 지 40년이 지났어. 영수는 5년을 보냈는데 지구에서는 40년이 지난 겁니다. 영수는 30살이 됐는데 철수는 65살이 된 거죠. 이게 가능할까요? 네, 이론적으로 가능합니다. 빛의 속도에 가깝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지니까요. 영수에게는 5년이었지만 철수에게는 40년이었습니다. 둘 다 틀리지 않았습니다. 각자에게는 자기 시간이 정상이었으니까요. 이걸 쌍둥이 패러독스라고 부릅니다. 패러독스라는 건 역설이라는 뜻입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인 것을 말합니다. 물론 실제로 이런 실험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아직 빛의 속도에 가깝게 갈 수 있는 우주선이 없으니까요. 하지만 이론적으로는 완전히 맞는 이야기입니다. 공상과학 SF 영화를 보셨나요? 인터스텔라라는 영화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특수한 행성에 잠깐 다녀왔는데 우주선에 남아있던 동료는 20년을 기다렸습니다. 이게 바로 시간지연 현상을 영화로 만든 겁니다. 생각해보면 정말 신기하죠.
같은 시간인데 누구에게는 5년이고 누구에게는 40년입니다.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다는 게 이런 뜻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걸 발견했어요. 속도뿐만 아니라 중력도 시간에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이걸 일반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앞에서 봤던 특수 상대성 이론의 확장판입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는 시간이 느리게 흐릅니다. 중력이 약한 곳에서는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요. 예를 들어 볼까요? 높은 산 꼭대기와 바다 밑을 비교하면 바다 밑에서 시간이 조금 더 느리게 갑니다. 왜냐하면 바다 밑이 지구 중심에 가까워서 중력이 조금 더 세니까요. 얼마나 차이 나는데 아주 조금입니다. 일상생활에서는 전혀 느낄 수 없을 만큼요. 하지만 정밀한 시계로 재면 측정됩니다. 재미있는 건 GPS가 바로 이 원리를 이용한다는 겁니다. GPS 위성은 지구 위 높은 곳에 떠 있습니다. 그곳은 중력이 약해서 시간이 조금 빠르게 갑니다. 그래서 GPS 위성의 시계를 보정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스마트폰의 길찾기가 엉망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길을 찾을 때 사실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신기하죠? 블랙홀 근처에 가면 더 극적입니다. 블랙홀은 중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시간이 훨씬 느려집니다. 영화 인터스텔라에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주인공이 블랙홀 근처 행성에 갔다가 돌아왔는데 몇 시간밖에 안 지난 것 같은데 지구에서는 몇십 년이 지났더라는 거죠.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 시간이 느리게 흐른다는 게 입자가속기라는 곳에서도 확인됩니다.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는 입자들은 정말로 시간이 느려집니다. 그래서 더 오래 살아있어요. 입자도 수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상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시간은 정말로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과학적으로 시간이 다르게 흐를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는 빛의 속도로 움직이지도 않고 블랙홀 근처에 가지도 않으니까요. 그럼 이 이야기가 우리와 무슨 상관일까요? 사실은 관계가 있습니다. 아주 큰 관계가요. 우리가 느끼는 시간도 상대적이니까요. 과학적인 이유는 다르지만 결과는 비슷합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르게 느껴집니다. 아인슈타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똑같다는 생각을 버리고 시간은 각자에게 다르게 간다는 걸 받아들여야 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물리적인 겁니다. 실제로 시계가 다르게 가는 거죠. 하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상대성이 있습니다. 심리적인 상대성입니다. 같은 시간이라도 다르게 느껴지는 거죠.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빨리 갑니다. 친구들과 수다 떨 때, 좋아하는 드라마를 볼 때, 1시간이 10분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지루할 때, 힘들 때, 불안할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상대성입니다. 시계는 똑같이 가지만 우리가 느끼는 시간은 다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나이가 들수록 이 차이가 더 커진다는 겁니다. 젊었을 때보다 시간의 상대성을 더 많이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어렸을 때는 모든 게 새로웠습니다. 매일이 모험이었고 매일이 배움이었습니다. 학교에서 새로운 걸 배우고 집에 오는 길에 새로운 걸 발견하고
친구들과 새로운 놀이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은 뇌에 깊이 새겨집니다. 주의를 집중해야 하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억도 선명하게 남고요. 여름방학을 생각해 보세요. 어렸을 때 여름방학은 정말 길었습니다. 7월부터 8월까지 그 시간이 끝없이 펼쳐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뭔가 새로운 일이 있었고 하루하루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대부분의 일이 익숙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음식을 먹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을 만나고 익숙한 일은 뇌에 거의 기록되지 않습니다. 자동으로 처리되니까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기억도 별로 안 남고요. 한 달이 지나고 나서 이번 달에 뭐 했지 하면 잘 기억이 안 납니다. 특별한 일이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그 한 달이 마치 일주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바로 나이 들수록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지는 큰 이유입니다. 또 다른 설명도 있습니다. 10살 아이에게 1년은 인생의 10분의 1입니다. 엄청나게 큰 비중이죠. 그 1년 동안 많은 것이 변합니다. 키도 자라고 배우는 것도 많고 생각도 깊어집니다. 그래서 1년이 길게 느껴집니다. 20살 청년에게 1년은 인생의 20분의 1입니다. 여전히 큰 비중입니다. 대학에 입학하거나 군대에 가거나 취업을 하거나 1년이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하지만 60살에게 1년은 인생의 60분의 1입니다.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비중이죠. 그리고 1년 동안 극적인 변화가 많지 않습니다. 비슷한 일상이 반복되니까요. 그래서 1년이 짧게 느껴집니다. 감정도 시간 감각에 큰 영향을 줍니다. 행복할 때, 즐거울 때 시간은 빨리 갑니다. 뇌가 도파민을 분비하면서 시간 감각이 왜곡되는 겁니다. 손주와 놀 때를 생각해 보세요. 웃고 떠들고 장난치다 보면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벌써 2시간이나 지났어 하고 놀랍니다. 시계를 보기 전까지는 30분쯤 지난 것 같았는데요. 그러나 불안할 때, 걱정될 때, 슬플 때는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뇌가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면서 시간이 천천히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병원에서 검사 결과를 기다릴 때를 생각해 보세요.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면 10분이 1시간처럼 느껴집니다. 시계를 보고 또 봐도 시간이 안 갑니다. 잠 못 이루는 밤도 그렇습니다. 걱정 때문에 잠이 안 오면 1시간이 정말 깁니다. 벌써 새벽 3시인데 아직도 잠이 안 와 하면서 시계만 쳐다봅니다. 심지어 공포를 느낄 때는 시간이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집니다. 사고가 날 뻔한 순간, 넘어질 뻔한 순간, 그 짧은 순간이 아주 길게 느껴집니다. 뇌가 위험을 감지하고 모든 정보를 최대한 많이 기록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루틴도 시간 지각에 영향을 줍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시간에 자면 하루하루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반대로 불규칙하고 다양한 생활을 하면 시간이 느리게 느껴집니다. 매일 다른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만나고 다른 장소를 가면 하루하루가 구분됩니다. 기억도 많이 남고요. 은퇴 후에 시간이 더 빨리 간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왜일까요? 일하던 때는 매일 다른 일이 있었습니다. 회의도 있고 프로젝트도 있고 만날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달랐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는 비슷한 일상이 반복됩니다. 아침에 일어나고 산책하고 텔레비전 보고 밥 먹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하루하루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또 기대하는 일이 있으면 시간이 느리게 갑니다. 명절을 기다릴 때, 여행을 기다릴 때, 손주가 오기를 기다릴 때,
그 시간이 정말 깁니다. 아직 일주일이나 남았네 하면서 달력을 하루하루 세어봅니다. 하지만 특별히 기대하는 일이 없으면 시간이 빨리 갑니다. 그냥 하루하루 지나가는 대로 살면 한 달이 금방 갑니다. 젊었을 때는 기대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시험, 졸업, 취업, 결혼, 출산, 인생의 큰 이벤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기대하는 일이 줄어듭니다. 큰 이벤트가 별로 없습니다. 그냥 평온하게 지내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빨리 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물론 이게 나쁜 건 아닙니다. 평온함도 좋은 거니까요. 하지만 가끔은 기대할 일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 계획을 세우거나, 배우고 싶은 걸 시작하거나,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거나, 그러면 시간이 조금 느려집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시간이 더 의미 있게 느껴집니다. 자, 이제까지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에서 시작해서 우리가 느끼는 시간의 상대성까지. 앞서 말씀드렸듯이 과학적으로 보면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속도와 중력에 따라 다르게 흐릅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지고 중력이 강한 곳에서도 시간이 느려집니다. 심리적으로 보면 시간은 더욱 상대적입니다. 즐거울 때는 빠르고 힘들 때는 느립니다. 새로운 경험을 할 때는 천천히 가고 익숙한 일상을 반복할 때는 빨리 갑니다. 그럼 도대체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뉴턴은 말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다. 아인슈타인은 말했습니다. 아니다. 시간은 상대적이다. 그럼 누가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둘 다 시간의 한 면만 본 겁니다. 시계로 재는 시간은 객관적으로 존재합니다. 1초는 1초고 1시간은 1시간입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경험하는 것은 주관적입니다. 같은 1시간이라도 누구에게는 길고 누구에게는 짧습니다. 철학자들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시간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 아니면 우리가 만든 개념일까? 재미있는 질문이죠. 시계가 없어도 시간은 흐를까요? 사람이 없어도 시간은 존재할까요? 어떤 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간은 우리 마음이 만든 것이다. 과거는 기억이고 미래는 상상이다. 오직 현재만이 존재한다. 생각해보면 맞는 말입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기억 속에만 있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 상상 속에만 있습니다. 그럼 현재도 잡으려고 하면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지금 이 순간도, 이 글을 읽는 이 순간도, 생각하는 순간 이미 지나가 버립니다. 시간은 참 신비롭습니다. 그럼 이 모든 걸 알고 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시간이 상대적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아무리 후회해도 바꿀 수 없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걱정해도 알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건 오직 지금뿐입니다. 이 순간뿐입니다. 그리고 이 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즐겁게 보내면 행복한 인생이고 의미 있게 보내면 가치 있는 인생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바로 이게 아닐까요?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람에 따라 다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시간을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시간의 질이 달라집니다. 똑같은 하루를 보내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똑같은 1년을 살아도 풍요롭게 살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은 말년에 이런 말을 했답니다.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구분은 아무리 완고하더라도 단지 환상일 뿐이다. 무슨 뜻일까요?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흐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모두 동시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건 깊은 철학적 의미가 있지만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과거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기억으로, 경험으로, 우리를 만든 것들로. 미래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꿈으로, 계획으로, 가능성으로. 그리고 현재도 당연히 우리 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긴 여행을 했습니다. 아인슈타인과 함께 시간의 비밀을 탐험했습니다. 시간은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심리적으로도 각자에게 각자의 시간이 있습니다. 빠르게 움직이면 시간이 느려집니다. 중력이 강한 곳에서도 시간이 느려집니다. 이건 과학적 사실입니다. 즐거울 때는 시간이 빠릅니다. 힘들 때는 시간이 느립니다. 새로운 경험을 하면 시간이 풍요로워집니다. 이건 우리의 경험입니다. 결국 시간이란 무엇일까요? 시간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든 천천히 가든 중요한 건 그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당신의 인생에서 하나의 점입니다. 작은 점이지만 의미 있는 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시간에 대해 다시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은 우리를 지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은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핵심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관점에 달려 있다. 시간도 그렇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음번에는 첫 번째 이야기로 돌아가 볼까 합니다. 기억하시나요? 맨 처음 우리가 나이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것들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했었죠. 다음에는 그 이야기를 깊이 있게 나눠보려고 합니다. 동서양의 지혜를 빌려서요. 장자라는 옛 철학자가 말한 말없는 우정에 대한 이야기, 일본 시인들이 노래한 그리운 사람의 흔적,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이라는 것의 의미, 그리고 헬렌 켈러 같은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릴게요.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어떻게 인생을 바꿀 수 있는지, 나무가 뿌리를 내리듯 바람이 스며들듯 오래된 관계가 우리 삶에 어떤 의미인지 어렵지 않게 친구처럼 편안하게 이야기 나눠볼게요. 기대해 주세요.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입니다. 우리와 함께 흐르는 강물입니다. 그 강물 위에서 평화롭게 떠가세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